안녕하세요. 아트인사이드의 김민주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예술적 감각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패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인 표현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 현상이기도 한 패션. 오늘은 격동의 시기를 겪었던 19세기 조선. 그 시절의 복식 문화를 담아낸 전시를 찾았습니다. 네, 오늘은 경운박물관, 모던의 유혹, 황실 종친 맹현가 이야기 전시 설명 도와주실 조효숙 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운박물관을 2년 전부터 맡고 있어요. 이번 저희가 나와 있는 경운박물관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경운박물관은 올해가 22년째인데요. 정말 특이하게 운영되는 곳입니다. 경기여고 동문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데 경기여고 안에 동창들이 만들어놓은 박물관으로 유물도 우리 동문들이 좋은 유물들을 많이 기증해 주셨고 동문들이 자원봉사로 일주일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봉사하면서 이 박물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운박물관은 복식 전문 박물관이고 복식 중에서도 근현대 복식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전시한 것이 주로 근현대 복식 중심으로 좋은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경운박물관이 개관한 지 2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어떤 전시들이 진행돼 왔나요? 우리가 1년에 평균 한 2번씩은 전시를 했어요. 작년이 20주년 전시 소색비 무색이라는 전시를 했거든요. 왜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라고 부르냐, 우리 민족은 왜 흰색 옷을 입느냐, 이제 이런 주제를 했는데 작년 20주년이 될 때까지 한 40여 회의 기획 전시를 했고요. 20년 동안의 전시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 오픈 전시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 영부인 옷을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화제에 오르는 이런 전시가 됐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박물관 유물을 기증해 주신 분들을 위한 기증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증전도 벌써 4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증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보고 정말 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시로 열어주시니까 입소문이 나서 또 더 많은 유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 우리나라의 역사의 여러 과정을 담은 그런 의미 있는 박물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럼 박물관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교육 프로그램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제일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길 위의 인문학.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건데 의외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특히 복식의 역사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복이 굉장히 낯설고 멀게 느껴지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략 1회에 20명씩 해서 전시가 이루어지면 이번 전시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주제를 정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번 제목 모던의 유혹, 황실종친 맹현가 복식 이야기 전시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한번 만들어봐라. 근세 신문, 옛날 그 시대의 신문같이 세로 글로 써가지고 했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신문을 근사하게, 그 시대의 신문을 근사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쇼트로 해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이 전시를 둘러보고 너라면 어떤 한복 디자인을 만들겠니? 이런 질문을 던져주면 정말 멋진 한복 디자인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시 주제에 맞게 복식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복식 문화란 무엇인가요? 복식이라는 게 지역 공동체에서 대체로 비슷한 옷들을 입어요. 이 복식이라는 게 어떤 개인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심이 되다 보니 그 복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사회성, 문화성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도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우리 한복이 어떻게 변화해 나갔나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전시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의복이 그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이런 옷과 이런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어떤 환경에서 생활했겠다라는 걸 유추해보는 재미를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네, 복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관장님,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식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한마디로 특징을 말한다면 우리나라 복식은 이부양식이에요. 상의와 하의가 떨어진, 그러니까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다든지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다든지 아래가 원피스로 된 것이 아니고 떨어져서 만들어 놓은 옷들이 우리 한복의 특징입니다. 일본의 기모노 같은 건 원피스 차림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의 치파오 같은 것도 원피스 차림이 많거든요. 우리는 2000년 역사 동안 변함없이 저고리와 바지, 저고리와 치마에 이부 양식을 유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식의 변천 과정을 보통 우리는 4가지로 나눕니다. 4차례의 전쟁과 여러 가지 변화를 겪지만 기본 형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치마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졌거나 길어졌거나 바지통이 넓어졌거나 좁아졌거나 이런 변화는 있지만 이부 양식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관장님, 그렇다면 저희 이번 전시에 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박물관이 근세 유물이 많아요. 왜 이 시기를 잡았느냐 하면 1800년도 말기 되면 전 세계가 격동의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침략을 노리는 이런 시기였고 또 서양에 있는 서구 열강들이 서로 동양의 어떤 곳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서구 열강의 외교, 문호를 개방하라는 그런 요구에 고종 황제가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들어오니까 서양 의복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우리 민족들한테 충격이었겠어요. 우리 한복만 입으시던 조상들이. 그러면서 서양 복식이 색다르지는 한데 어떤 점이 좋을까? 실용적인 면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우리 한복이 조금 더 실용적으로 가야겠구나. 고종 황제가 갑신의제개혁, 갑오의제 개혁을 하면서 너무 소매통이 넓거나 긴 포 같은 거는 좀 간단하게 입자, 소매통을 줄이고 포의 종류도 간단히 하자, 그런 제안도 하시고, 서양 양복을 보면서 배자 대신 서양 양복에는 서양 양복 조끼가 있는 거예요. 단추가 딱 채워진. 그걸 보면서 우리 한복 조끼도 태어나고, 또 대원군이 청나라에 가서 마괴라는 옷을 입어요. 우리나라는 저고리 다음에는 포를 입지 이렇게 짧은 덧옷이라는 걸 입지 않는데, 마괴라는 짧은 덧옷을 보니 포가 긴 포를 입는 것보다 편리한 점도 있구나. 그러면서 마고자가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조끼, 마고자, 남자 복식에서 또 두루마기, 실용성이 가미됐다고 하겠죠. 그런 신한복이 태어나고, 여자 복식도 큰 변화보다는 서양 복식을 보니까
굉장히 자켓도 길고 편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복식도 저고리 길이를 좀 길게 하자. 그리고 치마 말기도 가슴에다 꽉 동여 매는 것보다는 서양 복식 같이 어깨끈을 달으면 흘러내리지가 않잖아요. 어깨끈을 달고 치마 길이도 좀 짧게 만들어서 편리한 이런 한복이 여자 복식도 등장을 하는 거죠. 서구 문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거를 우리는 제목을 모던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서양복이 입고 싶었을 수도 있고 서양복으로 완전히 전환됐을 수도 있지만 그런 모던의 유혹이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한복을 모던화하고 실용화하고 편리하게 하면서 신한복으로 변화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대기 이후에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이 유입되면서 우리 의복의 그런 변화 과정이 있었고 이번 전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 제목이 모던의 유혹, 황실 종친 맹현가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종친 맹현가에 조망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맹현가의 후손이 우리 경기여고 대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복식 유물을 우리 경기여고에 기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맹현가가 어떤 집안이냐 하면은 이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열고 나서 외세가 밀려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선진화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되 전통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 고심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형님 댁이 흥왕군인데 그 흥왕군의 후손인 완순군이 과거급제를 하시고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를 현대화시키고 근대화시키고 혁신하는데 완순군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어요. 그 완순군 집안이 맹현 언덕에 1000평의 집을 짓고 문화와 지식의 중심지였다고 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맹현가라고 불렀어요. 맹현가 후손이 우리한테 기증을 많이 해주셨고 이번 기회에 맹현가를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밝혀보자.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광복이 되고 나서 또 대한민국이 생기면서부터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맹현가 집안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1000평의 집도 다 흔적도 없어요. 이번에 그 대한제국 시기에 중요했던 완순군 집안, 일명 맹현가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집안의 복식과 생활문화에 격조 있는 그 품격과 그러면서도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사셨던 이런 모습을 좀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식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작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기 위해서 박상진 기획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 모던의 유혹 황실종신 맹현가 이야기 전시를 기획한 경운박물관 큐레이터 박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나와 있는 이 도입부 구간은 어떤 구간인지 주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구간은 이제 프롤로그 양장의 도입으로 대한제국 황실이 자발적으로 서양 복식을 수용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시대적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저희 뒤에 있는 이 의복은 어떤 의복인가요? 그 영친왕의 생모인 순원왕기비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대한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 선교사 부인들이 이런 깁슨 스타일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미국 화가 찰스 다나 깁슨의 그 그림에 자주 등장하면서 유행한 스타일인데 대한제국 황실이 이런 드레스를 자발적으로 수용해서 입었음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프롤로그에서 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복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나 가치가 있나요? 서양에서 입었던 그 드레스를 자발적으로 수용했다는 그 의미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유물로 남아있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1907년경의 사진 자료와 지금 우뚜꾸뚜루의 기원이 되는 이제 하우스 오브 월스의 작품을 토대로 이 드레스를 지어냈는데 프랑스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도 이 세계화 당시의 추세에 맞춰서 외국에 주문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의복을 갖춰 입었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현대 시기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의복을 저희가 방금 만나봤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다양한 의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제1부 전통과 모던이 공존하는 홀레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자님, 저희가 나와 있는 이 구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나요? 네, 1부에서는 황실종침 맹연과와 같이 원삼과 화롯을 입고 지낸 전통 혼례에서 신식 결혼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에 다른 의복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우선 이쪽에서 보시는 이제 전통 혼례 차림, 맹연과 이해상 신기환의 사진 속 신부의 원삼 차림을 연출을 했는데요. 후손분께서 기증해 주신 머리 꾸밈용 물품을 토대로 이번에 전통머리까지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혼례는 이렇게 원삼이나 또는 화롯을 입고 지낸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맹연가의 납해물목상에도 등장하는 당이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목은 혼례 전에 신랑 댁에서 신부 댁으로 예물 물목을 한글로 적어보낸 문서인데 이 물목상에 당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는 이제 궁중 여성이나 사대부 묘인이 이제 저고리 위에 입은 소래복인데 기록에 적혀 있는 당이가 실제로 이렇게 남아서 저희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본 홀레복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하얀 홀레복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19세기 말에 양장이 도입되고 황실의 드레스에 영향을 받아서 전통 혼례와 그리고 신식 결혼이 공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영칠왕비 드레스는 유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1920년 영친왕과 영칠왕비의 결혼 사진을 토대로 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드레스를 모두 다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황실의 드레스에 영향을 받아서 일반 신부도 순백색의 치마 저고리를 선택하여 웨딩드레스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1부에서는 우리나라 홀레복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제2부 한복의 변화와 모던 드레스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자님, 이 구간은 어떤 주제로 구성된 구간인가요? 여전히 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서구 모던의 바람을 일찍 접한 황실 여성, 그리고 개화파 부인, 그리고 해외 유학파 신여성들이 양장을 입기 시작해 서양 복식과 이중 구조로 변천해간 그 시대상을 담았습니다. 저희 우측에 있는 이 의복들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 중 민시가의 귀수가 유명한데요. 맹연가의 기중 유물 중에 저 그림 속 모습처럼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통해 방가여인의 옷차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가운데에 있는 의복은 어떤 의복인가요? 이 의복은 이제 허리 말기가 아닌 어깨끈이 달린 통치마를 연출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드물게 수입된 이제 화무 내사로 지은 적삼과 그리고 어깨끈이 달린 줄무늬 실크 통치마를 전시 중입니다. 네, 지금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오른쪽에 있는 검은 모던 드레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교고 13회 성미숙님이 입으셨던 드레스인데 오팔 조젯 옷감을 분해 탈락시키는 번아웃이란 가공 기법으로 국화무늬를 나타낸 드레스입니다. 네, 근현대 시기 여성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의복들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3부 간소화, 실용화되는 관제 복식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자님, 이번 구간은 어떤 주제로 구성된 구간인가요? 3부는 1884년 갑신의제 개혁을 시작으로 1894에서 95 갑오 을미 의제 개혁이라는 변화의 시기에 전통복과 서양복을 혼용한 황실종침 맹연가의 관복과 일상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른쪽에 있는 이 의복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복의 변천을 보여주는데요. 우선 가장 좌측의 달령, 흔히 달령이 두 벌인데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나눠집니다. 저런 소매가 넓은 달령에서 저렇게 소례복이라고 소매가 좁아진 달령으로 간소화 실용화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 단령에서 이제 모던의 대례복으로 바뀌게 됐는데 1900년을 기점으로 문간 복장 규칙에 의거하여 프랑스에서 주문 제작한 무궁화 금수가 놓여진 대례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서양 의복의 특징이 함께 공존된 신물문적인 관제 복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3부에서는 관제 복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제4부 마고자와 조끼의 모던 스타일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자님, 이번 구간에 대한 주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4부에서는 근대기 한복의 대표적인 변화였던 마고자와 조끼를 먼저 선보이고 일부 신문물 수용자들이 서양복을 일상으로 착용하며 등장한 모던 보이를 보여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우측에 있는 이 의복들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특징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시 도입부에서 한국의 전통 복식과 서양 복식이 때로는 공존하며 때로는 혼합되어 새로운 디자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괴와 마고자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맹연가 이다령의 마괴를 보시면 흥성대원군이 청나라에 귀국 시 입었던 중국 복식이 조선사에 널리 퍼졌는데 황실종친이 마괴를 입고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이제 중국인으로 변장이 필요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애용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중국 복식인 마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저 마고자라는 신한복으로 탄생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원과 윤용구 마고자나 아래 양단으로 된 마고자처럼 이제 마고자를 많이 착용을 했고 조끼 역시 주머니와 서양식 단추가 달린 조끼를 많이 애용했는데요. 가장 좌측의 맹연가의 저항나 조끼를 보시면 저항나라는 한국의 전통 소재를 활용하여 저렇게 주머니와 서양식 단추가 달린 조끼를 제작해서 입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것과 서양의 특징이 함께 혼합된 그런 의복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상류층들이 주로 입었던 이제 모닝코트, 조끼 바지, 망토와 같은 그런 이제 모던보이 복장도 저희가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4부에서는 실용성이 더해진 모던보이의 의복 양식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과 모던의 복식 문화, 그리고 신한복의 탄생까지 전통사회에 밀려온 모던의 물결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시 설명 도와주신 박상진 큐레이터님 감사합니다. (1800년도) 말기에서 (1900년도) 초기 서양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격동의 시기에 우리 한복이 품위와 격조를 잃지 않으면서도 편리한 신한복으로 변화해가는 그 과정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잊을 수 없는 아픈 역사, 그 격변의 한가운데에서 전통은 변화의 바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몰라보기에 달라진 세상.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의 옷은 많은 변화를 거쳤지만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남아 세계의 대사랑을 받고 있습니다.